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MTA의 바이탈 퍼포스 테라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연속 강의 2편으로서 코어 머티리얼과 MTA의 조직 친화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이제 최근에 나온 핫한 논문 내용이 좀 있는데, 최대한 우리 원장님들 실제 임상에 가깝게, 그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 임상에서 느꼈던 건데, 하악 대구치에서 퍼케이션 액세서리 캐널 때문에 고생했던 저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 MTA 베이스를 하는데 그 위에 GI를 보통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GI를 해야 되는 건지 레진 본딩을 해서 붙여야 되는지 그걸 결합력을 통해서 한번 알려보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MTA 재료 자체들의 이제 물리적 성질, 예를 들면 이제 그 엑스레이에는 어느 정도 하얗게 보이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또 이제 그 세팅 타임, 굳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하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그 생체 친화성, 좀 어려운 분자 생물의 MTT 에세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한 논문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 임상가들은 이건 알 필요가 없고,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들. MTA를 이용한 처치는 확실히 수루에 훨씬 편안함을 제공해요. 기존에 이제 그 레진이나 GI나 아니면은 이제 실러 계열해서 레진 실러인 AAT 플러스나 AAT 26을 썼을 때보다 이제 MTA 실러로 충전했을 때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원장님 하나도 안 아팠어요. 원장님 그날만 조금 아팠다가 금방 좋아지던데요 라는 얘기를 충전한 그 다음 내원치에 많이 듣게 돼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 AH26 같이 레진 실러를 썼을 때는 한 2주간 계속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걸 호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자는 지금 여기 46번 부위, 기존 이제 수복물 하방에 2차 우식증이 있어서 자발적인 통증을 안고 계셨어요. 2021년 9월에 내원하셨고, 네, 확대해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골드 이네이 라이칸의 어떤 이런 메탈 머티리얼 밑에 세컨 캐리어스가 좀 와이드하게 번져 있고, 환자분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 2021년 이제 12월에 제가 이제 그 CLM 해가지고 파일을 넣어봤는데 이제 근관이 4개예요. 최대한 잘 신경을 써서 제가 앞서 했던 강연 그 나이타이 파일에 하이브리드 컨셉을 이용한 인라지먼트에 준하여 근관 확대 후에 충전을 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잘 했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제가 2, 3년 전에 했던 강연에서도 이 케이스는 올라왔던 케이스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미묘한 게 한 2개월 이후부터 크라운까지 다 했는데 환자가 조금씩 아프다고 하세요. 씹을 때 약간 새끈새끈하다. 다음에 손으로 밀 때 조금씩 아파온다. 원장님 신경치료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아프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 자존심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정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프지? 3월에 왔어요. 더 많이 아프게 됐대요. 이상하다. 나딴에는 정말 잘했고, 솔직히 에이펙스에 지금 리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포케이션에 약간의 이제 리전이 조금 보이는데, 환자분 이거 치주염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신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냐. 내가 일생 동안 계속 여태 살아왔는데, 이 몸 때문에 고생해 본 경험은 없고, 요번에 신경치료하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다시 신경치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존심에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지켜봅시다. 그래서 우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3개월을 우겼어요. 이제는 진짜 문제가 커지는 게 보입니다. 포케이션에 정말로, 임상에서도 잇몸도 조금 부어 있고, 프루빙 뎁스도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환자가, 에이펙스는 분명히 잘 된 것 같은데 왜 아프지?
한 개월만, 1개월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점 더 커지고, 라지오 루선씨만 더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게 에이펙스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사실은 제 전번 요 저널은 제가 처음 강의하게 됐던 어세스 오프닝 치수관 개방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이기도 해요. 2005년도에 엔더전틱 토픽에 프랭크 제이 베르투치 선생님의 이 루트 캐널 몰폴로지에 관련된 저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화학 제1대구치에서 보면은 A와 같이 센터 포케이션에 액세서리 캐널이 있을 확률이 13%. 다음에 B처럼 이제 보통은 디스탈 캐널이 많이 있죠. 라테랄 캐널이 이렇게 이게 확장이 돼 있을 경우가 23%. 다음 C처럼 두 개 다 있을 확률이 보통 10%. 10가지라 그래서 다 더해보면 한 46% 정도니까 화학 대구치의 그냥 대략 어림짐작으로 한 반 정도는 이런 포케이션 캐널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그걸 이제 전자현미경 쌤으로 한번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이제, 멀티플한 이제 액세서리 캐널이 포케이션 에어리어에 이렇게 존재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이 그림이 좀 뒤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논문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멀티플 액세서리 캐널이 보이고, 화살표가 보이는 거는 굉장히 조금 커 보이죠. 그래서 이 액세서리 캐널이 보이는 크기는 20에서부터 큰 거는 140 마이크론이라고 하니까 140 마이크론이면 거의 15분 파일 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재수 없는 이제 포케이션 액세서리 캐널이 있다면 또 다른 감염원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존심에 이제 슬라이드가 좀 겹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있는 요 부위를 좀 떼어내고, 이 크라운을 다시 뚫어가지고, 재신경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뼈가 조금씩 차오르다가, 2028년 8월과 대비했을 때, 확실히 다시 본이 좀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 하나씩 다시 하나 뜯어서 보면은, 이게 2022년 8월이거든요. 그때 분명히 리전이 있었고, 재신경 치료하면서 여기를 이제 오프닝해서 MTA를, 포케이션 부위를 살짝 88%를 조금 제거하고 MTA 재료를 이제 베이스화 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켜봤어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이 위에 레진 코어를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8월까지 지켜본 결과, 훌륭하게도 다시 이제 이 부위, 본이 다 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퍼케이션 부위에도 액세서리 캐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관 충전 시에 기존 개념은 여기서 오리파이스의 거타포차를 이제 히팅으로 다 끊어내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이 베이스 부위도 펄파플로 부위를 MTA 재료로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MTA 재료와 그 위에 있는 이제 어떤 GI나 레진 같은 베이스 머티리얼 간에 어떤 이제 결합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저널인데요. 2014년도 Journal of Application Oral Science에 케난 카테켄이라는 터키의 교수님이 이제 두 가지 레진 베이스드 컴포짓과 글래스 아이노머를 MTA 제재와의 결합력을 시어 본드 스트렝스로 한번 알아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그림의 개요는 이렇게 돼요. 아크릴릭 블럭에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바이오덴틴이니까 MTA 재료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레스토레이션으로 쓰는 베이스 재료를 이제 붙이고 로딩 머신으로 시어 본드 스트렝스를 알아보니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에서 이게 떨어지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MTA 재료예요. 하나는 바이오덴틴이라는 거는 캡슐 형태의 이제 아말가메이트로 트리추레이션해서 세팅이 되는 거고, 사용은 간단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프로루트 MTA를 이용하였고요. 본딩과 레진은 이제 올본드2 비스코사에 나오는 올본드2하고 비스코사에서 나오는 역시 컴포짓 레진과 실로레인 컴포짓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3M에서 나오는데 잘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실로레인 본딩과 실로레인 컴포짓 레진, 그 다음에 우리 그 보험에 충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제 후지9, 요 세 가지를 이 두 가지 MTA 재료와의 결합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재료의 이제 그 명명하고 이 재료를 만들었던 매니팩처러, 제조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뒀는데, 복잡하니까 뭐 큰 의미 없고 다들 매뉴얼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바이오덴틴은 이제 아말감 트리추레이션으로 캡슐 형태로 나오는 MTA, 그다음에 전통적인 프로루트 MTA, 그다음에 얘가 이제 이거죠. 메타크릴레이트 베이스드 컴포짓인데 이게 비스코사에서 나오는데 Allied All Purpose Body라 돼요. 바디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복합 레진이에요. 그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올본드 튜 역시 비스코사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 이제 3M사의 실로레인 본딩이에요. 이게 이제 이 컴포짓은 이거죠. 필텍 실로레인 컴포짓. 그다음에 필텍 실로레인 본드를 처리해 가지고 결합력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컨트롤은 아닌데 GI를 하나 후지 GC에서 나온 후지9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조자의 지시대로 바이오덴틴은 아말가메이트의 캡슐 형태로 나와서 아말가메이트의 12분간 이제 믹스를 트리추레이션을 아마 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경화 시간은 12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실험실 조건에서는 우리 인체처럼 37도씨 100도의 습유나에 15분간을 뒀대요. 아마 트리추레이션 하는 거는 뭐 사실 뭐 15초에서 10초겠죠. 아말감도 그 정도 떠니까 그 정도 하고 완전 경화되는 거는 이제 12분이 걸린대요. 근데 이거는 제조사의 이야기고 충분히 경화될 수 있도록 15분을 두었고, 프로루트 MTA는 보통 경화 시간이 4 내지 6시간이죠. 굉장히 롱 세팅 타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 조작으로 우리 이제 워터 파우더 3분의 1로 이렇게 믹스를 해야 되죠. 하는 거를 5분간 워킹 타임으로 믹스를 해서 실험실 하에 이제 96아워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4 내지 6시간이라 24시간으로 나누면 한 4일? 그렇죠. 한 4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서 경화시킨 이후에 이제 그 올본드사의 두 개의 컴포짓과 실로레인, GI사의 그 후지9 사이에 접착을 하고 이제 로딩 머신으로 힘을 줘서 쉬어본드 스트렝스를 알아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왼쪽은 바이오덴틴을 이제 MTA로 잡았고, 오른쪽은 프로루트 MTA를 이제 잡았죠. 그래서 쉬어본드 스트렝스를 알아보니까 바이오덴틴의 메타크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올본드 2에 나와 있는 그 접착제와 컴포짓을 썼을 때 실험 개수 15개 중에 이제 본딩 파워는 17.7 메가파스칼 정도로 나오더라. 그다음에 실로레인 본드는 8.0이니까 좀 낮게 나왔죠,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제 후지9은 10 메가파스칼 이하면 좀 많이 약한 힘이거든요. 조금만 힘줘도 떨어질 수 있는 이 정도 힘이 나왔고, 프로루트 MTA는 얘보다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올본드, 그러니까 그 비스코사의 올본드 2가 나오는 그 메타크릴 베이스드 컴포짓 레진으로 했을 때 8.9가 나오고, 실로레인 있는 건 7.4, GI는 5.8 더 낮게 나오니까, 이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에칭을 하고 본딩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컴포지트를 레진을 하는 게 가장 접착력이 임상적으로 그나마 믿을만 하더라.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 논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개요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글래스 아이노모 베이스와 MTA 재료 간의 결합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오래 갔을 때는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그 펄프 캐핑 할 때 MTA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케타필 플러스나 아니면 후지나인을 이렇게 믹스해서 올리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GI 베이스는 템포러리 필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네온시에는 일단 다 걷어내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바이오덴틴과 프로루트 MTA를 충분히 경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덴틴은 15분, 심지어 프로루트 MTA는 4일간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만족할 만한 결합력을 보이는 거는 이제 메타크릴레이트 베이스 컴포짓 레진과 바이오덴틴 군반에 없었고 참고로 올본드 2 할 때는 토탈 해칭을 했다고 해요. 토탈 해칭하고 본딩 바르고 그 다음에 컴포짓 큐어링하고 본딩을 바르는 전통적인 방식의 그 본딩을 했을 시에 오히려 셀프 애칭, 실로레인 베이스 그룹은 셀프 애칭인가 봐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결합력을 보였다고 하니까 베이스 머티리얼로 그 MTA 재료를 썼으면 원장님들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인산으로 토탈 애칭을 하시고 본딩을 바르시고 컴포지트를 레진을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결합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해 보면은 슬로우 세팅되어 있는 MTA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40 타입의 이제 펄프 캐핑 전용으로 나와 있는 MTA를 사용해서 펄프 캐핑을 하시고 충분한 경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직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하면은 수분 성분 때문에 토탈 해칭할 때 벌써 와시아웃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MTA로 펄프 캐핑을 했으면 당일에는 코튼 캐비톤을 하든 아니면 그 위에 제거할 가구하고 GI 베이스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임시 충전을 해주고 두 번째 네온 시에 기존에 있던 임시 충전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굳은 MTA 위에 토탈을 애칭을 하고 본딩을 해서 컴포지션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국내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퍼티로 나와 있는 이제 MTA 제재들이에요. 메리콤 회사의 웰루트 PT. 얘는 이제 건 타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우리 원장님들이 컴포짓 레진을 충전할 때 시리즈 타입과 건 타입이 있는데 건 타입에 이제 건에 넣어가지고 짜면 되기 때문에 웰루트 PT하고 굉장히 편해요. 다음에 요 두 가지 제품, 이제 메타바이오메드에 나오는 세라퍼티는 시리즈 타입이고, 그다음에 메디클러스에서 나오는 원필 퍼티도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건 시리즈 타입인데, 뭐 원장님들 좋으신 어떤 선호도에 있는 퍼티 타입의 MTA라면 뭐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 이제 그 MTA 재료가 근관 충전을 하든 펄프 캐핑으로 하든 환자 우리 인체 조직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임상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환자의 그 통증과 불편감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훨씬 조직 친화적이기 때문에 불편감도 적고 아픈 것도 통증도 훨씬 짧은 기간과 그다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걸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한 게 경북대의 곽상원 교수님과 부산대 김현철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2021년 오스트레일리안 엔도돈틱 저널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실러는 이제 MTA 실러거든요. 최근에 개발된 MTA 실러의 물리화학적인 성질과 조직 친화적인 성질을 알아본 실험인데 이 저널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예요. 그 시편을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만들고 우리 그 지근막 우리 이제 치주 인대 세포에서 얻은 그 줄기 세포를 이 디스크 위에 이렇게 심었을 때 세포들이 잘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포가 죽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이 샘 사진을 보면 AH26에 올려놓은 지금 그 PDL 셀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모듈이 죽어가지고 아예 없어요. 민자인 지금 AH 플러스 디스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덴티움 회사의 이제 MTA 제제인데 브라이트 엔도 MTA 위에는
이제 그 PDL 셀들이 이렇게 발을 쫙 내밀면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보여요. 이 얘기는 이제 조직 분화가 일어나고 잘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래요. 메타바이오메드에 나와 있는 세라실도 역시 이제 휴먼 PDL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쫙 번지면서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좋다. 그다음에 이거는 마르치 회사의 엔도실 TCS라는 이제 또 MT인데 역시 같습니다. 쫙 벌려서 잘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메디클러스의 원필이에요. 원필이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근관 충전용 MTA 실러인데 역시 뭐 조직 시편상에서 PDL 셀이 잘 분할을 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실험 개요에서 이제 보면은 AH 플러스가 우리는 나도 이제 사실 다 몰랐는데 이게 에포क्시 계열의 레진 실러고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게 페이스트 A, 페이스트 B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비스페놀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 비스페놀 A, 비스페놀 F, 그다음에 칼슘 텅스테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비스페놀 레진이다 보니까 비스페놀 계열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B 속에는 이제 이게 일종의 카탈리스트인데 아민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다이벤질라민, 그다음에 아미노, 그다음에 디만텐 이런 화학 재료가 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아민이 들어가거나 레진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세포 독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MTA 실라는 대동소이에요. MTA 성분이 칼슘 실리케이트, 그다음에 뭐 트리칼슘 실리케이트, 실리케이트 베이스가 많이 되어 있고 브라이트 엔도 MTA만 특이하게 이렇게 비스무스 옥사이드가 되는데 비스무스가 이게 약간 미량의 중금속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회사에서는 비스무스는 인체에 좀 유해하다는 생각하에 요즘엔 이렇게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많이 내요. 얘도 지르코늄 옥사이드, 얘도 지르코늄 옥사이드, 원필도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ISO 그 규정이 있는데 실러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네 가지 규정이 있대요. 첫 번째는 플로빌러티인데 이렇게 짰을 때 17mm 이내로 흘러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0분 이내에 이게 세팅 타임을 가진다면은 제조사가 얘기한 것보다 110% 길어지면 안 되고 만약 30분 이상의 세팅 타임을 가진다면은 제조사가 얘기했던 그 30분 이상의 타임 그 안에는 굳어줘야 된다는 게 이제 ISO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패스티는 이제 알루미늄 두께 3mm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너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료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충전율이 좋은지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패스트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저널 체인지인데 얘는 사실 두 가지죠. 수축과 팽창이 있는데 수축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1% 이상 수축하면 안 돼요. 1%보다 작게 수축해야 돼요. 너무 수축하면은 좋지 않겠죠. 근관 내에서는 더 무서운 게 이제 팽창이에요.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0.1% 이내로 팽창해야 된다는 IS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솔직히는 지키는 재료가 여기서 보시면 없다라고 보면 돼요. 17mm 이하로 흘러내려야 된다 그랬는데 AH 플러스는 23이니까 벌써 넘었고 브라이트 엔도도 넘었고 세라실도 넘었고 그나마 엔도실 이 TCS가 조금 가깝고요. 원필도 플로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세팅 타임은 이제 AH26은 정말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402분이니까 60분 하면은 6636 6 내지 6 내지 7시간 동안 있어야 얘는 이제 굳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트 엔도 MTA는 너무 길어요. 세팅 타임이.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세 개는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AH26보다는 나머지 세 개가 이제 그 세팅 타임이 좀 적더라. 짧아서 좋더라. 그 얘기하고 라디오 패스트는 AH26 굉장히 라디오 패스트가 높아 하얗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엔도는 이제 여기 3mm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조금 근접하고 요거 세 개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AH26을 충전하고 그 다음에 베리콤 회사의 웰류트 ST를 충전했던
그 라디오 패스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전월상에서는 AH 플러스가 이제 그 알루미늄 스텝 웨지상으로 보면 이게 10장이니까 요 정도 하얗게 나타난대요. 브라이트 핸드가 아까 4점 몇 장이니까 요 정도 약간 회색기로 보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슷비슷한데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원필이 조금 더 하얘 보이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 스텝 웨지 1장, 2장, 3장, 4장, 5장 여기서 이제 10장까지거든요. AH 플러스는 이 10장에 해당, 요게 10장이다. 10장에 해당되는 이제 그 라디오 패스티를 보여준다. 그 슬라이드입니다. 임상에서 아까 제가 한 케이스로 보여드렸죠. AH 플러스의 벤츠플라이 회사죠. 충전 퀄리티 보면 알루미늄 웨지 10장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좀 생각보다 하얗게 보이고 근데 제가 임상에서 충전해본 작년에 웰루트 ST 베리콤 회사에 충전해본 모습이에요. 이게 보온의 두께 때문인지 모르지만 눈에 띄게 이게 어두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충전 퀄리티는 솔직히는 좀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하 케이스의 동일한 26번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AH26 벤츠플라이의 제 나름 충전을 되게 잘했다고 자부하는 케이스인데 이 정도 퀄리티의 하얀색이라면 베리콤의 웰루트 ST를 충전해 본 모습인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동일량으로 제가 인라지를 했는데 조금 뭔가 얇게 충전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내는 균일하게 다 잘 들어갔습니다. 현미경으로 다 봤고 이게 퍼핑이 된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실내는 잘 들어갔는데 약간 가늘게 충전됐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대에 AH26 플러스를 벤츠플라이 17번 충전해 본 모습이에요. 더블 커브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고 환자는 저희 병원에 이제 15년간 다니고 있는 단골 환자분이신데 나름 굉장히 어렵게 자부심을 가지고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번 케이스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환자 케이스죠. 의뢰를 받았던 한 환자분의 케이스인데 베리콤 회사의 웰루트 ST로 여기를 충전해 본 모습인데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플라이에 역시 이제 CCA 캐널에서 충전된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조금 과거의 그 슬라이드 보니까 조금 오히려 더 흑화도가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균일하게 잘 충전됐고 요거는 가장 이제 그 최근에 CCA를 충전해 본 모습입니다. 얘는 이제 메디클러스에 있는 원필러 충전해 본 모습인데 메이저 캐널은 잘 충전되었고 이스무스도 이게 이제 시리즈 타입의 짜서 쓰는 MTA다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 흘러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직 친화성과 관련되어서 MTT 에세이를 잠깐 얘기할 건데 논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장님들 절대 읽지 마시고요.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사흘간 너무 짜증이 나도록 뭐 문의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정신건강상 읽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요것만 원장님들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환자의 통증으로 느끼게 돼요. 휴먼 PDL 셀을 조직 시편에 배양을 한 다음에 MTT라는 그 염색약이 있어요. 이 약은 원래 노란색이래요. 얘에다가 이제 세포 살아있는 우리 치근막 세포에다 뿌리면 치근막 세포 있는 그 휴먼 PDL 셀 내부에서 셀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생산 공장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디하이드로즈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를 먹고 노란 걸 먹고 미토콘드리아가 뱉으면 보라색으로 변한대요. 그 보라색 변한 약 이름이 퍼플 폴마주안인데 얘를 이제 컴퓨터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 색깔이 변한 거를 읽어낼 수 있는 흡광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게 분자 생물학 같은 얘기인데 흡광기 속에 집어넣으면은 셀이 많이 살아있을수록 보라색이 진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셀 바이어빌리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도 긴, 좀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 MTT 솔트가 있어요. 테트라졸리움 솔트래요. 이 긴 재료의 이 말이 끝에 브로마이드밖에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를 우리 PDL 셀에다가 주면은 PDL 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리덕테이즈가 먹고 뱉으면 프루마잔이라는 이제 보라색 염색약이 된대요. 우리는 이제 먹고 뱉었던 이 보라색 약이 얼마나 진하냐를 보고
왜냐하면 노란색을 먹었는데 죽었으면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은 보라색이 진해지겠죠. 그걸 보고 이제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김현철 교수님의 논문상에서 PDL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쌤상에서 이렇게 보인대요. 그거 이제 이 5가지 재료를 컨트롤은 다 좋겠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5가지 재료를 프레시하게 믹스한 다음에 그 시편 위에다가 이제 그 시편에 이제 휴먼 PDL 셀을 넣어가지고 1일부터 7일간 배양하면서 한번 지켜봤대요. 결론적으로는 AH26은 통계학적 유의차가 있도록 여기 있는 이제 PDL 셀들이 다 죽더라. 나머지 4가지 MTA 제제들은 되게 좋더라. 그냥 그걸 알려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걸 완전 이제 굳힌 다음에 그 PDL 셀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시딩 해가지고 쌤 사진에서 보니까 500배, 1000배 쌤 사진으로 보니까 설명드린 대로 AH 플러스 위에는 셀들이 다 죽더라. 그 다음에 이 4가지 MTA 제제상에서는 쫙 발을 벌리고 착싹 달라붙어서 정말 잘 분화하고 조직 친화적으로 좋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현철, 요거는 이제 다른 저널의 한 내용인데, 그 2019년도 머티리얼에 나와 있는 김현철 교수님과 저희 연세대학교의 이제 김의성 교수님의 코어로 나와 있는 저널인데요. 루트 캐널, 그러니까 MTA 실러의 이제 조직 친화도를 그냥 인비트로로 한번 알아본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H 플러스, 아까 알려드렸던 대동소이한 그 실러하고, 실러를, 여기 보이는 이 복잡한 이제 실험 모델에 따라서 한번 봤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동소이해요. 이 5가지 실러, 여기 이제 AH 플러스가 레진 실러니까 컨트롤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얘도 일종의 이제 레진 실러예요. 메타바이오메드. 레진 실러 2개, 3개, 이제 3개는 MTA 실러죠. 조직 반응을 역시 알아본 실험이었고, 이 논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MTT 에세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프레시한 그 스템, 그러니까 그 PDL 셀을 이런 약재랑 섞었을 때 셀이 죽나 안 죽나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셀 바이빌리티를 1일부터 7일간 쭉 추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B가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얘가 AH 플러스고, 의외로 ADC는 어떤 성분인지 몰라도 그래도 좀 살아가는 게 보였고, 나머지 3개는 굉장히 좋다 그 얘기예요. 역시 이 실험에서도 이제 시편 위에 PDL 셀을 시딩해서 세포가 쫙 분해서 쫙 달라붙는지를 이제 본 실험인데, 요거 2개, 얘는 완전 죽었고, 얘는 죽을랑 말랑해요. 죽을랑 말랑. 마치 우리 횟집에 가보면은 광어가 숨을 못 쉬어서 배 뒤집어서 죽을랑 말랑 하잖아요. 그 사진이 이걸로 보이고, 나머지 3개는 이제 MTA 그러니까 PDL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발을 내밀고 분화하려고 하는 게 잘 보이고, 웰루트 ST는 어쩐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쫙 번져서 쫙 달라붙는 게 이제 쌤 사진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역시 또 대동소이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봤는데, 요거는 이제 짜는 실러가 아니고 펄프 캐핑용으로 나와 있는 PT 제품들만, 40 제품의 이제 MTA 실러만 한번 조직 반응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제 프로루트 MTA를 넣고, 나머지 나와 있는 요거 2개는 참고로 미국 제품이고, 요거 3개는 국내 제품입니다. 프로루트 MTA, 지금 나오는 얘를 컨트롤러 잡고, 그 다음에 엔도시퀀스, 얘는 이 제품인데 미국 제품이고요. 웰루트 PT, 40 타입의 베리콤 회사 거, 원필 PT 역시 메디클러스의 국내산 제품이고, 엔도셈 MTA, 이제 마루치 회사의 국내산 퍼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조직 반응 어차피 다 좋다는 게 결론이고, 이제 물리적인 성질만 좀 보면은, 제조사에 나와 있는 이 위에 이제 세팅 타임 있잖아요. 프로루트사 MTA는 이제 240분 걸리고, 엔도 시퀀스는 20분, 웰루트 PT는 25분, 원필은 30분, 그 다음에 엔도셈 MTA는 4분 걸리는데 굉장히 빠르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길모어 니들로 눌러가지고 얘가 인덴테이션으로 안 들어가면 붙는 거잖아요. 그걸로 체크를 해보니까 엔도셈 MTA는 프리믹스는 좀 뻥이 좀 심해요. 4.2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4분이 걸렸고 원필은 30분인데 130분 걸렸고 웰리투도 25분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길모어 니들이 흔적이 없을 때까지 완전 세팅된 걸 보면 128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편차가 조금 있다. 다들 조금 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라디오 패스티는 사실 뭐 대동소이하고 마이크로 하드니스죠. 얼마나 이제 단단한 굵기를 보이나. 근데 베이스 재료는 어차피 교환 면에 쓰는 재료는 아니니까 이게 딱딱하다고 어떤 이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6시간이 되면 모든 MTA는 어느 정도 경도를 가지고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쯤 6시간쯤 되면 단기적인 타임으로서 한 6시간 가면 거의 다 11에서 11.5 정도의 pH, 하이 pH를 가지기 때문에 세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박테리오사이드라는 이펙트를 얻을 수 있다. 그걸 나타내 줄 수 있고 좀 더 롱텀하게 4주까지 봤대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임상의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거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환자분 보면 26번에 이제 이게 아마 그 서비컬 어브레전이 너무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심해져 가지고 너무 아파서 엔도를 하게 됐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오버가 된 게 보이는데 CLM을 잘 하고 이 분은 베리콤 회사의 웰리트 ST를 통해서 충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MTA로 하면 뭔가 좀 제 느낌은 그 AH26보다는 좀 뭔가 가늘게 충전이 되는 느낌이 좀 다분히 조금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AH26을 해서 훨씬 두껍게 된 것 같은데 인나지 양은 동일하게 했는데도 조금 가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AH26은 그 오페시티가 10이고 얘는 한 4, 5밖에 안 되니까 여기 경계 부위가 좀 더 회색으로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서머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먼 PDL-셀을 통해서 세포 조직 친화도를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면 화학 제1대구치에서는 퍼케이션 액세서리 캐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퍼케이션 부위에 가급적 할 수 있다면은 MTA 재료로 베이스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TA는 실러로 나와 있는 계열과 퍼티 타입이 있는데 펄프 캐핑 용도로 쓰실 때는 이제 퍼티 타입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딩력이 더 좋거든요. 다음에 파이널 세팅이 다 되는 두 번째 네온 C에 이제 레진 본딩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토탈 레칭을 하고 본딩을 하고 컴포짓 레진으로 해드려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MTT SA를 통한 세포 독성 반응을 해보니까 기존의 AH 플러스는 아민과 다른 비스페놀의 레진 성분 때문에 치주 조직 세포에는 유해하더라는 걸 알게 됐었고 모든 MTA 재료들은 조직 친화적임을 세포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퍼티 타입의 MTA 재료들은 믹스하고 난 이후에 6시간 이후에는 pH가 11.5 정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무균 환경을 잘 조성해 주더라. 6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들 오늘도 편안한 진료가 되시길 바라고 세포 친화적인 MTA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음 내원했을 때 원장님 아플 줄 알고 겁먹고 진경치료했는데 의외로 끝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다음에 원장님 신경치료 정말 좋은 치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가장 저는 많았어요. 원장님 그 충전하는데 그날만 조금 아팠는데 저녁에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잤는데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즐거운 진료가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